정부가 다시 꺼내든 건설업 적정임금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자는 건데 4년 만에 다시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뭔지, 또 왜 다시 추진되는지,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목표는 좋아요. 건설 근로자 생활 안정시키고 또 시공 품질도 높이겠다 이런 건데 동시에 이게 건설 비용을 올릴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주택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죠.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양쪽 입장이 어떻게 다르고 근본적인 쟁점이 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적정임금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뭐 임금 좀 올려주자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 발주처 있잖아요. 공사 맡기는 쪽. 네, 발주처요. 거기서 정한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시장의 평균적인 직종별 임금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금액 이상을 건설 근로자한테 의무적으로 지급해라 이겁니다. 아,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건설 분야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직종별 최저임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막 임금이 깎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많이. 네. 네, 그런 걸 좀 막고 내국인 청년층도 좀 들어오게 하고 숙련된 분들 나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아, 단순히 임금 올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랑 인력 확보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시범 사업도 있었다면서요. 결과는 어땠나요? 2017년부터 한 2021년까지요. 몇몇 공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자료 보니까 그때 직종별로 임금이 뭐 조금 오른 데도 있고 꽤 많이 오른 데도 있고 한 1%에서 17%까지 좀 차이는 났고요. 차이가 꽤 크네요. 1에서 17%면. 네, 좀 그렇죠. 그리고 내국인 채용률도 한 3에서 12% 정도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가 됐어요. 오, 효과가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왜 전면 시행은 안 된 거죠? 그게 아무래도 건설업계 반발이 좀 심했고요. 업계 반발. 네, 그리고 뭐 정권 교체 같은 그런 다른 요인들도 좀 겹치면서 결국에는 무산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 시범 사업 때 임금 상승폭이 좀 들쭉날쭉했다는 거? 이것도 혹시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라나요? 지금 뭘 가장 걱정하는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업계에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건 역시 이게 시장 원리에 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마다 뭐 필요한 기술 수준이나 작업 환경이 다 제각각인데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근데 이걸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강제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큰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숙련공들은 시장에서 하루에 꽤 받아요.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요. 네, 이미 높죠. 네, 일반 근로자분들도 뭐 18만 원 정도 받고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이미. 근데 여기에 또 제도적으로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 이러면 특히 요즘 원자재 값도 엄청 올랐고 뭐 중대재해 처벌법 부담도 있고 한데 인건비까지 강제로 올리면 수익성이 너무 나빠진다 이런 걱정인 거죠. 아, 부담이 겹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고요. 하긴 그 비용 전가가 제대로 안 되면 시공사만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부나 노동계 쪽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텐데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일단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소득 기준선이 생기니까 생활이 좀 안정될 수 있고요. 이게 길게 보면 숙련된 인력을 계속 붙잡아 두고 또 젊은 분들이 건설 현장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네, 근로자 처우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왜 다른 산업은 놔두고 건설업만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요. 아, 형평성 문제. 네, 그리고 이게 산업의 어떤 유연성 이런 걸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주택 시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건설 원가가 오를 테고요. 그러면 이게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이미 뭐 원자재다, 금융 비용이다, 안전 규제다 해서 부담이 큰데 인건비까지 더해지면 그렇죠. 가뜩이나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지역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는 분양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가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참 딜레마네요.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중요한데 또 시장 원리도 있고 비용 상승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내 집 마련이나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제일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뭐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또 늘어난 비용을 공사비에 어떻게 잘 반영할 거냐, 민간 공사로는 또 언제 어떻게 넓혀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고요. 네. 건설업계, 노동계, 정부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제도를 잘 다듬어야 연착륙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건설업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나 금융비용 같은 다른 압박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복합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임금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 말고 건설 근로자분들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좀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